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인생 바꿔줄 남자, 주식동반자 박프로입니다. 자, 일단 카나리아 바이오 주주분들께서 좀 많이 걱정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시간에서 다시 한번 또 하한가를 갔죠. 지난번에 2연속 하한가 가고 나서 제가 해당 영상을 좀 찍어 드리면서 1,700원대 좀 이하로 내려오면 그때 뭐 좀 매수세가 좀 살아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동안 1,700원 이하로 좀 안 내려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불안감이 좀 증폭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불안감이 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카나리아 바이오가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과연 카나리아 바이오가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면서 두 번째 하한가 갔던 가격대 위로 올라올 수 있을지 뭐 여러 가지 음모론과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탈출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거나 아니면 하단에서 잡으셔서 엄청난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네, 자, 그 전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죠. 9천만 주 좀 안 되겠죠. 9천만 주 안 돼서 한 500만 주 될 텐데 유통 주식수가. 자, 그러면 유통 주식수 대비해서 거래량이 더 늘어나게 된 거죠. 더 늘어나게 됐다는 거는 자, 일단 두 가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일단 단타꾼들이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손바뀜. 자,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좀 개인들도 들어왔을 거고 물량을 계속 모아가던 뭐 투자자들도 좀 있었겠죠. 투자자들. 뭐 이걸 뭐 쉽게 말해서 세력. 고래들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대부분 세력들이라고 좀 부르죠. 세력들이라고 부른다고 친다면은 이 구간에서 지금 손바뀜이 이어지고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해당 구간에서 손바뀜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좀 분봉 흐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분봉 흐름 보시면은 자,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이 구간에서 저점에서 30%가 올랐고 그 뒤로 빠질지 아니면 오를지 뭐 해당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어디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손바뀜이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이유가 계속해서 올리려는 투자자들이 있어요. 물론 두 번 하한가를 가서 2연속 하한가를 가서 뭐 저점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랬다 보니까 좀 매수를 해서 단타 수익으로 내자. 천하제일 단타 대회장이 좀 열린 시장이었죠. 이때도 그랬고 최근에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 나올 때에도 그랬는데 지금 좀 거래량이 일봉상으로는 많이 줄은 상황입니다. 지난 거래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대비해서 약 36%, 한 3분의 1 정도 줄어들면서 매수세도 그렇고 매도세도 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자, 결국에 매수세와 매도세가 줄어든다는 건 뭐냐? 일단 악재 속에서 매도세가 줄어든다는 건 손절 물량이 좀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 구간에서 손절 물량이 나왔는데 정말 많이 나왔겠죠. 많이 나왔을 텐데. 자, 그런데 여기서 손바뀜이 안 이어졌다라고 친다면은 매수세가 왜 들어올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저가 메리트 아니면은 뭐 기업적인 메리트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일단 기업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좀 재료가 일단 일시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좀 소멸된 느낌이긴 하잖아요. 재료 소멸인데 저가에 대한 메리트를 느꼈다라고 친다면 손절 물량은 좀 많이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세도 많이 붙었겠죠. 근데 매도세가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음봉의 마감으로 했다는 거죠. 게다가 시간에서 좀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한가로 인해서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1,700원 밑으로 내려온다? 뭐 이러면은 어느 정도 담으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 상한가를 갔던 이 구간 이때 한 10배 이상을 좀 올랐던 좀 구간이었었는데 첫 번째 상한가를 기록했던 구간이 상당히 좀 강한 지지로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게 단기적인 악재가 나왔다 보니까 이 지지선을 형성하면서 올라갈지는 좀 미지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전날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좀 1,700원 밑으로 밀렸다라고 친다면 여기서 바닥을 쳤을 가능성은 높아요. 바닥을 쳤을 가능성은 높은데 왜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왔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빠진 물량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만 다시 한번 좀 살아난다라고 친다면 점상 한 3번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좀 나중에 좀 시나리오를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현재 구간에서 손바뀜이 명확하게 좀 나와준다라고 친다면은 결국에는 이 손바뀜이 이어지면서 물량이 계속 쌓이고 저가를 좀 깼다가 다시 한번 올라올 확률이 높겠죠. 자,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물량을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자, 좀 크게 보도록 할게요. 자, 물량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물량은 일단 KB증권에서 상당히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매도세는 뭐다? 미래에셋에서 많이 나왔죠. 게다가 오늘 외국인은 뭐 15억 매도했고 기관은 1억 8천 정도 매수하고 막 물량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만큼 뭐 단타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매수세가 좀 붙으려고 하면은 매도세도 나오고, 자, 왜냐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들어갔던 투자자들도 안 오르니까 손절했던 물량 나왔겠죠. 이 물량 먹고 나서 올리려다 보니까 손절 물량 나오고 나서 또 내려가는 흐름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중요한 게 미래에셋 증권의 이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건데, 지금까지 미래에셋 증권에서 매수한 물량을 좀 보시게 되면은 그 매수세가 크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자, 이전까지의 좀 매수세를 보시게 되면은 매수보다는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이전에 보면 100만 주씩 매도하던 물량이 있어요. 물론 이전에 매수했던 물량이 있다라고 친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물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했던 물량 대비해서 매도가 상당히 많았죠. 자,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렇고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다라는 건데, 이 물량이 과연 어디서 나왔냐라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음모론을 좀 제기를 해보자면은, 음모론을 봤을 때에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A라는 투자자가 B라는 투자자에게 물량을 넘기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이게 뭐 확신에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음모론으로 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충분히 이게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최근에 매수했던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물량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뭐 12물량, 유상증자 물량으로 해가지고 나온다라고 치더라도 이 물량을 먹고 있는 특정 주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KB증권이 그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400만 주면은 좀 물량이 많죠. 400만 주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900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76억인데 76억 원을 매수한 개인 투자자는 없을 거고, 증권사 아니면은 좀 고래 물량, 뭐 세력들이라고 하죠. 세력들이라고 불리는 이 고래들이 매수세를 보여준 다음에 이 저가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230만 주가 확정치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보고 나서 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물량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량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손바뀜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증권사에서 물량이 뭐 10만 주씩 나오고 20만 주씩 나오고 이랬으면 제가 손바뀜이 나왔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200만 주가 나오고 있고 KB증권에서는 400만 주 정도를 먹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400만 주를 먹고 나서 들어 올린다라고 친다면, 물론 해당 구간에서 물렸던 투자자들 물량은 나오겠지만 2,500원 이상으로 올라가며 해당 구간에서의 수익률이 상당히 커질 겁니다. 물론 오늘 시간의 하한가로 인해서 1,700원 이하로 빠졌다가 올라갈 확률이 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물론 이탈됐다가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한번 빠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해당 구간에서 물량이 계속해서 옮겨지면서 이 물량이 옮겨진다면은 1,700원을 지지하고 하는 흐름 나온다 치면은 바로 손바뀜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바뀜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중요한 게 일단 기업적인 부분이겠죠. 기업적인 부분에 있을 때, 자, 카나리아 바이오를 쳐볼게요. 카나리아 바이오. 카나리아 바이오 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적이 막 좋지는 않은 상황이죠. 한번 좀 크게 꺾인 다음에 한 3천억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출은 늘어났지만 손실이 좀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임상에 사활을 걸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활을 걸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적자가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임상이 좀 적극적으로 좀 실행이 되고 임상이 뭐 3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에 대한 기업 오너들의 기대치도 상당히 좀 컸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좀 물린 상황이었고, 외국인들도 물린 상황에서 정보가 빠르게 돌지 않다 보니까 뭐 2연속 하한가 갔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돌발 악재다, 이 말씀도 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렇게 실적이 크게 나빠졌다라고 해서 나쁘다라고 볼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봤을 때 유보율이 급격하게 꺾인 상황에서 이렇게 적자가 나왔다라는 거, 그 뒤로 부채는 상당히 좀 늘어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줄은 상황에서 실적까지 좀 적자폭을 좀 줄인 상황이죠. 줄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기업이 임상에 대해서 사활을 안 걸었다라고 친다면은 제가 봤을 때 이 기업은 기사회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어떻죠? 대부분 악재가 터지고 나서는 주가가 급격하게 빠지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HLB라는 종목도 악재가 터지고 나서 10배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 중에 하나죠. 자,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HLB의 차트 흐름을 다시 한번 좀 볼 텐데요. 최근에 좀 반등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종목 상담 해드린 분들은 해당 영상 보고 추가 매수 잘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도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HLB가 해당 구간에서 엄청난 악재가 나오고 나서 10,000원부터 시작해서 80,000원대까지 약 750%를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었죠. 물론 해당 구간에서 좀 잡았던 투자자분들은 인생을 좀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악재가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서 추가 매수만 잘한다라고 친다면 이런 추세에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카나리아 바이오가 이렇게 뭐 급등이 바로 나올 거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하지만 HLB처럼 바닥을 잡은 다음에 손바뀜이 나오고 나서 물량을 다 모은다라고 친다면은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악재가 해소되면 그동안에 빠졌던 주가는 다 회복하고 그 이상까지 한 2배에서 3배 그 이상까지 상승할 수가 있어요. HLB가 과거적인 통계로 봤을 때 악재가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 이걸 이겨내고 올라갔던 것처럼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힘이 넘친다라는 거,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로 다시 좀 넘어오시게 되면은 최근에 주가 흐름은 좋지는 않지만 해당 구간에서의 물량을 한 차례 모았던 이력이 있는 구간이고, 내려올 때마다 이게 거래량이 완전히 죽지 않고 조금씩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물량을 어느 정도 모은 상황에서 돌발 악재가 터졌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악재에 사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악재에 매수해서 호재에 팔아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악재가 좀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막 의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 타점만 잘 알아두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뭐 추가 매수가 아니라 나는 좀 신규 매수해서 뭐 HLB처럼 뭐 10배 가는 그런 수익 좀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좋습니다. 타점 좀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 타점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 엄청난 하락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우리 물려 계신 구독자분들, 물려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급하게 만든 카나리아 바이오 대응 자료집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 한정으로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저희 채널 구독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자, 앞선 내용에서는 외국인 기관, 사모펀드 등 여러 세력들의 평균 매수 가격을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대응 자료집에는 최근 2년 동안 세력들의 평균 단가를 계산해가지고 과연 진짜 손실 구간이 어디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좀 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을 좀 포함해 놨는데요. 최근 임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임상 관련된 팩트 내용까지 좀 포함해서 이렇게 대응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또한 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활용하신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이 카나리아 바이오 충분히 탈출이 가능하다라는 점,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호재, 뉴스, 이슈, 그리고 악재가 또 어떤 게 있을 만한지 좀 포함해 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과연 카나리아 바이오가 어디까지 좀 밀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올지, 임상 관련 팩트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과연 어디까지 좀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이런 게 상당히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최근에 유상증자와 여러 물량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이 물량들을 과연 누가 먹고 그 다음에 끌어올릴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포함해 놨으니까요. 해당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게다가 2,000원대 가격대까지 무너지게 된다라고 친다면은 과연 어떤 변동성을 주고 나서 올라갈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흐름들을 만드는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쉽게 수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흐름들을 좀 알아두셔야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신규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하셔서 좀 좋은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다. 특히나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께서는 추가 매수 타점 꼭 알아두셔서 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는 번호 010-8329-4619 번호로 카나리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카나리아 바이오 풀네임을 좀 적어 주셔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긴급하게 만든 이 내용을 공유 드릴 겁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시고 급격한 하락으로 많이들 좀 걱정하고 계셔서 제가 급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수급 체크하면서
임상 관련 팩트 내용까지 제가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이 자료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15배 이상을 상승했기 때문에 과연 올린다고 친다면 그 이상의 상승세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과연 이 카나리아 바이오를 만지고 있는 세력들이 지금 작업을 좀 얼마나 진행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빠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내용이니까 이 내용 받아보시려면 카나리 또는 카나리아 바이오 문자 보내주시면 이 대응 자료집 내용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늘 저를 좀 응원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자, 급등주 미리 포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급등주 복리 매매법 설명드리고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릴 급등주 복리 매매법은 복리 수익의 마법을 설명드리면서 급등주 매매가 지금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급등주 조건까지 좀 만족한다라고 친다면은 기본적으로 좀 100%, 200%, 300% 수익까지도 챙길 수 있다라는 거,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많이들 좀 들어보셨겠지만 복리 수익의 마법은 상당히 큽니다. 자, 투자 원금이 1000만 원일 때 수익률이 뭐 3%가 나온다라고 친다면은 첫째 날에 1030만원, 두 번째 날에는 1061만원 이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에 30일차에 2427만원이 되게 됩니다. 단지 3%의 수익만 냈는데 30거래일 만에 2배가 넘는 자산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1년이 지났을 때 내 자산은 1억 6천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에 3%씩만 챙기더라도 1년만 된다라고 친다면 16배의 투자 원금을 만들어내면서 이 복리 수익의 마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투자 원금이 1000만 원, 근데 수익률이 5%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30일 차에는 4배가 넘는 수익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게다가 20일 차에는 2653만 원, 상당히 큰 수익을 좀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20일차에 2배, 30일차에는 4배가 되게 되면서 결국에 복리 수익의 마법은 여러분들도 쉽게 좀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늘 도전을 망설이다 보니까 이런 수익을 못 가져가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익률을 10%로 가정했을 때에는 30일차에 1억 7천만 원이 되게 되면서 17배의 자산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이 단지 허무맹랑한 좀 이야기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런 수익 챙겨가면서 좋은 수익을 좀 챙겨가고 계시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급등주 매매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자, 일단 국내 증시는 일단 개판입니다. 왜냐면 미국 주식은 좀 배당을 주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서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매도하는 투자자가 거의 없고 계속해서 들고 가면서 장기 투자를 하면서 배당도 챙기고 수익도 챙기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3월에는 사업보고서가 좀 나오게 되잖아요. 이때는 상장 폐지 요건에 좀 해당되는 종목들은 거래 정지가 되고 그 전에 쏘아 올렸다가 다시 빠지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매도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급등주 매매가 필요한 이유가 리스크를 좀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리스크를 없애는 방법이 당연히 단타 매매라는 거겠죠. 단타 매매, 단기 매매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거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자, 흐름이 좋아서 매수를 했고 성장성이 있어서 매수를 했는데 시간에서 갑자기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다음날 거래 정지가 되고 갑자기 상장 폐지 요건에 좀 해당이 되게 되면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매도도 못하게 만들어 버린 다음에 투자금이 묶이게 된다는 거죠. 투자금이 묶이게 되면은 뭐냐? 결국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다라는 거고 결국에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놓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복리 수익의 마법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월 전까지 이 마법을 극대화해가지고 3월 이후부터는 좀 장기 투자를 하시거나 수익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가 있겠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확실한 매매 기준이 있어야 매일 급등주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매매 기준을 확립해 놨기 때문에 매일 급등주 잡는 거 어렵지 않고 정말 쉽습니다. 자, 무엇보다 2023년 작년에 베스트 급등주가 상당히 많았죠.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로봇주 이런 종목들이 뭐 500%, 1000% 막 올라갔었는데 이런 종목들을 한 종목도 잡지를 못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2024년 3월까지는 반드시 급등주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3월 이후부터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장기 투자를 하고
단기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매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3월을 맞이해가지고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거래 정지가 된다 이러면은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3월 전까지는 반드시 급등주 매매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급등주 조건을 이렇게 세 가지로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산업 섹터의 힘이 강력한가? 두 번째로 바닥을 탈출할 때 거래량이 터졌는가? 세 번째로 2, 3년 동안 정고점 돌파를 시도했는가? 자,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 신규 상장주에만 좀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보시게 되면은 산업 섹터의 힘이 강력한가?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아니면 로봇 이런 섹터가 상당히 강한 힘을 좀 보여주고 있고 성장성이 좀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뉴스와 함께 레포트 같은 게 나오게 된다면은 결국에 수급이 쏠리게 되고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 산업 섹터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고, 자, 두 번째 조건, 거래량이 터졌는가? 자, 모든 급등주들은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이평선 아니면은 매물대를 돌파해 줘야 힘이 상당히 강력하게 이어집니다. 단지 거래량이 없이 이 이평선과 매물을 돌파하게 되면은 급락을 보이는 모습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터져줘야 바닥을 제대로 탈출했다. 그 힘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건 또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 3년 동안 정고점 돌파를 시도했는가? 자, 모든 종목들은 정고점 돌파를 계속하다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기 마련이죠. 자, 그런데 이 흐름이 나왔을 때 모든 종목이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라고 친다면은 이전에 매물 소화를 하려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가 나왔다라고 친다면은 결국에 더 강한 힘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라고 친다면은 기본적으로 100%에서 200%의 수익은 챙겨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을 하루 이틀 만에 매매하는 게 아니겠죠. 하루 이틀 만에 매매하는 게 아니라 좀 진득하니 들고 가면서 단기 수익도 챙기고 장기 수익도 챙기고 이렇게 하면서 복리 수익의 마법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복리 수익의 마법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제가 매매를 했던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상당히 많은 종목들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해에 말씀드렸던 포스코 DX 제가 13,000원 이하에서 진입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까지 좀 잡아드렸죠. 물론 이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500%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당시에 구독 보내주신 분은 100% 수익까지 한 달도 안 걸리게 되면서 좋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4,900원 이하에서 잡으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150% 이상 시 자율 매도다. 그런데 최근에 340%까지 상승해 주면서 이 구독 보내주신 분은 150%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많고 많은 종목 중에 딱 한 종목 더 보면은 에코프로 머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에코프로 머티 58,000원 이하에서 잡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상장날에 계속해서 매수 안내를 드렸었고 그 이후로 320%가 상승하면서 엄청나게 좋은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는 급등주 조건에서 네 번째 사항에 좀 해당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포스코 DX와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급등주 조건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목표가로 90%에서 150% 이런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다, 좀 강조를 드린 거고 실제로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수익을 챙겨 나가실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포스코 DX 125%, 98%, 167%, 3천만 원 수익, 제주반도체로는 167% 수익, 그리고 111%, 145% 수익까지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에코프로머티는 166%, 121%, 이분은 거의 한 200%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 모든 게 급등주 복리 매매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매매법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지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매일 급등할 수 있는 예상 종목 한두 종목 꾸준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0%에서 200% 올라갈 수 있는 폭등주도 나오겠죠.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부합하는 종목들은 분기별로 3개에서 4종목이 나오게 되는데 아직 1월에 100%에서 200% 터진 종목이 없기 때문에 3월까지 본다라고 친다면은 이제 신규 매수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100%, 200%의 수익을 챙길 종목이 나올 거다. 저는 자신합니다. 2023년에 큰 수익 못 내신 분들은 3월 전까지는 반드시 급등주 복리 매매법으로 수익을 챙기셔야 될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확실한 매매 기준으로만 종목을 안내드리고 있고 이상한 잡주, 상패 예상 종목은 절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잡주들 좀 매매했다가
하다가 결국에 손해보는 거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명예도 많이 실추가 되겠죠. 이러한 종목들 절대 하지 않고요. 수익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상하지 않은 종목들만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 버튼만 누를 줄 알면 끝이고 매수만 해놓으면 수익은 자동입니다. 문자 메시지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모두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따라오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급등주 복리 매매법 참여 방법 정말 쉽습니다. 010-8329-4619 번호로 구독만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은 100% 이상 수익을 봤던 포스코 DX, 제주반도체, 에코프로머티 등등 여러 종목들을 보내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단지 수익만 쌓으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리딩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 발생하는 게 없겠죠. 비용적인 부분 없고요. 100% 무료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과 의리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많은 참여해주시고 좋은 수익도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